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폴리우레탄 성형기술 중에 폴리우레탄 트러블 슈팅 가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폴리우레탄이 그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따라서 각기 성형 기술이 다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 발생, 그 문제 자체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요거를 그 전에 자료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다시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큰 맘 먹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글에서 폴리우레탄 트러블 슈팅 가이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구글로 가볼까요? 이렇게 폴리우레탄 트러블 슈팅 가이드에 이미지 검색을 하면 이게 나오고요. 전체 검색을 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쭉 들어가서 읽어보고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찾아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요거가 이제 요 자료예요. 요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가서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꽤 쓸만한 자료가 나와요. 이렇게 두 번째 엘라스토머 거죠. 첫 번째는, 어, 폴리우레탄 그냥이에요.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아우트픽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바니시 그 페인트 어, 이런 거죠. 여기도 이제 피니시 어택트 이렇게, 이것도 바니시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이것도 그렇고요. 주로 이제 폴리우레탄 바니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게 아마 그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면은 그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그 DIY, do it yourself, 스스로 뭔가를 이제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하고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 거의 다 바니쉬예요. 이렇게 이 목재나 이런 걸 바르는 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렇게 그 엘라스토머 쪽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도 있네요. 우레탄, 폴리우레탄 이렇게. 어, 폴리우레탄하고 우레탄이 다른 점, 코팅에서 I am harder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이상한 자료긴 한데, 뭐 일단 본 내용에서는 여기 요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가보면 이게 바스프 영상이 있는데, 요 밑에는 뭐 다른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바스프 거 내용에서 좋은 자료가 있어서 따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 아까 그 ERA라고 하는 데서 ERA 여기에 엘라스토머 쪽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 자료가 그첫 번째 나오는 건데, 트러블 슈팅 가이드, 이건 제너럴 폴리우레탄 트러블 슈팅 가이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프로블럼이고, 여기에 이제 cause, 이게 저기죠, 문제죠. 네, cause가 문제 원인이죠, 원인.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로우 듀로메타인데, 일라스토머는 아무래도 경도가 제일 큰 문제죠. 경도가 안 맞는 게, 경도계 바늘 경도계 있는데, 그래서 경도가 안 맞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성형 해놓은 일부분이 약간 이렇게 웨트 스팟, 그 안 굳는 거죠. 아예 액체로 안 굳고, 그 다음에 푸어 테어, 찢어지는 거 잘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굳긴 했는데 치즈 이렇게 그 말랑말랑한 자리 외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슈링키지, 수축이죠, 수축. 그리고 에어버블. 미국인은 난폼이니까 엘라스토머는 에어버블이 생기면 안 되죠. 아주 작은 것도 생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이펙트 월 화이트 스킨인데,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눈이죠. 눈꽃 모양의 현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면에 하얗게 되는 거, 요것도 문제죠. 그 다음에 파트 안에 이제 내부에 보이드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사 시간 짧아지는 거, 쇼트 짧아지는 거예요. 포트라이프는 이제 가능가, 일할 수,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이거 문제. 반응이 빨라진다는 개념으로
점도 증가가 빨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크랙이 발생하는 거고요. 찢어진, 아니야, 깨지는 거죠, 틈이 갈라지고 째지고. 그 다음에 unexpected forming. 이건 이 비폼이기 때문에 엘라스토머는 포밍이 발생하면 안 돼요. 포밍이 되면. 네, 이런 건 이제 촉매 같은 게 이제 잘못 써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보면, 그 액에서 가스를, 디게싱 잘못하면 되죠. 풀 베큐um, 디게싱 잘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뭐 에어버블도 디게싱 문제죠. 이렇게. 자, 문제 원인들 보면은 이게 배합 비율이 안 맞았네요. 그 다음에 믹싱이 잘못된다. 근데 이 보면은 풀 믹싱에 여기 뭐 하이 슈링키즈나 에어버블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여기 전부 다 시커멓게 칠해야 돼요. 전부 다. 예,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요. 풀 믹싱은 그냥 전부 다 시커멓게 칠해야 돼요. 다 모든 것을 다 일으켜요. 풀 믹싱은. 그 액비가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많이 칠해져 있는데 생각보다 액비가 조금 틀어져 가지고 뭐 얼마 정도죠? 뭐 한 2, 3% 틀어져 가지고는 별 문제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여기 이 하드니스가 조금 낮아지는 정도? 뭐 그 정도나? 그러니까 심하게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건 알죠. 작업하면서 나 잘못 넣었는데 바로 알죠. 근데 예, 그 푸어 믹싱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이건 폼에서도 마찬가지고 엘라스tom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엘라스토머는 디게싱하고 믹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스가 유입되는 걸 차단하면서 믹싱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믹싱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공기가 액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과정에서 믹싱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엑솔소널 이건 이제 발열이죠. 발열인데 보통은 이 가교제가 엔시오 소량 엔시오가 반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발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요 발열 제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일부 첨가제로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에서 어떻게든 제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뭐 시름키즈라든지 이렇게 표면에 화이트 스킨, 그다음에 보이드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요. 뭐 크래킹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쭉 읽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ncorrect processing temperature. 이제 processing temperature 중요하죠. 보통 엘라스토머는 높은 온도에서 프로세싱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맞으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디게싱 잘못해서 푸어 베큐um 디게싱 잘못했을 경우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 질소 그 다음에 솔벤트 리크 인 믹싱 헤드가 보통 이제 저압 헤드에서 일어나는데 거기 위에 이제 모터도 달려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오염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 몰드가 지저분할게요. 몰드에 먼지 같은 게 있으면 거기 주변에 기포가 있죠. 네, 에어버블.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 템퍼레처가 아니라 테크닉. 캐스팅 기술인데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렇게 항목으로 해놔가지고 좀 애매하네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기술 딸리면 뭐 모든 게 문제죠. 어쨌든 그렇고요. 로스 오브 프리폴리머 엔시오 퍼센트가 이제 잔여 엔시오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점도가 높아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물성이 안 좋아지고 이런 물성이 보면은 푸어티어 물성 안 좋아지고 하드니스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큐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즉 이제 베이킹이죠. 이제 요거는 성형을 해가지고 숙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븐 같은 거에 넣어가지고 숙성하는데 충분치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어러티브는 경화제죠. 경화제 오염 되는데 경화제가 안 들어갈 때 들어가면 반응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슈링키즈라든지 에어 버블이랄지 쇼트 이거죠. 호트라이프가 쇼트 짧아지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린 스트렝스가 낮다. 요거는 원인이기도 하고 또는 문제이기도 하죠. 문제죠, 문제. 어떻게 보면 이쪽이 있어야 되죠. 경화가 덜 됐거나 이쪽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한데요. 이쪽에다 갖다 놓은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겠죠. 연결되는 게 치즈 어피어런스 이쪽 연결되고 그 다음에 크래킹하고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쪽에 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린 스트렝스는 뭘로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명함 하나 있으니까 명함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여기 이렇게 이 시편을 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휘죠. 시편을 무게 때문에 휘게 되는데 이게 튼튼하면 이렇게 뻣뻣할 거고 힘이 약하면 이렇게 휘겠죠. 이게 그린 스트렝스가 안 좋아지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숙성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액비가 틀어졌거나 그러니까 여기가 써이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야 되는 색깔이 검게 칠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다 배치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절대로 이 자료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경향이나 이렇게 정리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 정리한다. 그거는 굉장한 통찰력을 이 기술에 대해서 통찰력을 지닌 거고요. 이런 ERA라고 하는 이 기관 회사가 어떻게 보면 폴리우레탄에 대해서 리딩 컴퍼니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스프. 바스프는 뭐 묻지 않아도 리딩 컴퍼니인지 아시죠? 네, 바스프는 글로벌 폴리우레탄 로 머테리얼 컴퍼니죠. 네, 그래서 바스프 만든 자료 볼게요. 이것도 왼쪽에 문제고요. 오른쪽이 원인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쭉 있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비디오 출처를 보여드릴게요. 셀 구조가 문제가 있다. 여기 코어 셀, 글래시 셀 이렇게 돼 있고요. 하여튼 셀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선, 스트릭스가 선이더라고요. 실 모양은 쭉 길게 라인 이런 뜻이고요. 폼에 쭉 나온다 이런 거고요. 스폰지 폼 이제 스폰지 같이 이렇게 물러지면 안 되는데 물러지는 폼이 나오는 거고 이제 여기는 어두운 거고 여기는 이제 밝은 라이트 컬러도 밝은 색 실선 쭉 길게 나온다. 그 다음에 보이드 언더필 미충 보이드가 생기고 미충이 생긴다. 그 다음에 접착력 불량이다. 그 다음에 스웰링 폼이 부풀어 오른다. 타령이 끝나고 놔뒀는데 부풀어 오른 거죠. 이제 수축이 간다. 타령 끝나고. 그 다음에 폼이 포밍 반응이 너무 빠르고 너무 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믹스에 대해서 이제 액이 튄다 이런 거죠. 이건 라미나 플로우 아니고 터블런트 플로우가 나오는 거죠. 오른쪽 여기 보면 위쪽이죠. 오른쪽이 아니라 액비 이소가 많다. 레진이 많다. 폴리올사이드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케미칼 온도가 낮다. 온도가 높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압력이죠, 압력. 이거는 이제 발포압인 것 같아요. 발포압이 그 믹스 헤드에서의 폴리올 이소시안이 압력인 것 같아요. 높다, 낮다인데 이거 그냥 바로 보면 알겠는데 보면 높다 쪽은 동그라미가 이거밖에 없죠. 반응이 빨라진다. 반응이 빨라져가지고 불량 나는 건 아니에요. 네, 반응 빨라지는 거지. 그 현상이지 불량하고 직접 연결되지는 않아요. 어, 혹시나 이제 충진량이 조금 턱걸이 하는 경우에 미충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정도지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 세면 이제 액이 튀죠. 이 부분은 조금 불량 소지가 있긴 있는데 에어보이드라든지 에어보이드 그 외에는 불량이 없어요. 압이 높아가지고 불량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낮아서 문제죠. 동그라미 잔뜩 져있잖아요. 잔뜩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출량이 높거나 낮을거나 이렇게 해서 낮을 경우에 주로 이제 불량이고 높을 경우에는 별로 없죠. 반응 빠르고 이렇게 튄다, 액 튄다. 이거 저기랑 똑같죠. 여기 그 압력이 높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표면재 기질 substrate가 온도가 높고 낮고 낮을 때 주로 문제지 높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 별로 본 적 없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낮을 때 문제죠. 절대적으로 동그란 수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오염도 있고 요거는 이제 뭐 동그라미 많이 쳐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표면제 준비할 때 표면제인지 코어제인지 सब스트레이트 둘 다 해당할 거예요. 코어제나 표면제 표면이 프리퍼레이션 준비가 푸어 잘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부품에서 토출 혼합액이 믹스드 리퀴드 혼합액이 이소폴리올 합쳐진 액의 믹스에 대해서
엉뚱한 곳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푸어를 잘못할 때 이거죠. 패턴이 잘못됐을 때도 있을 건데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것도 분량이 많죠. 예를 들어서 캐비티 언더필 이거 나오죠. 언더필. 그 다음에 벤팅 문제도 나오죠. 번팅도 바로 언더필 보이드죠. 그 다음에 슈링크 수축도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벤팅이 잘못되면 흐름을 막기 때문에 수축도 당연히 나옵니다. 동그라미 몇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안 쳐놓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 패킹 too high, 패킹 too low. 여기 패킹은 오버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충진량이 높거나 낮거나. 그래서 저스트 패킹 기준에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이럴 경우 너무 높으면은 이렇게 스웰링 탈령했을 때 오버패킹이 너무 많아지면은 폼이 부풀어 오르죠. 네, 속에 발열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압력 내부압이 세지니까 낮을 때는 이렇게 언더필이라든지 수축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근데 반응 느리거나 빠르거나 이 정도는 진짜 액이 확 맛이 가가지고 그러는 상황 아니면은 불량이 일어날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근데 동그라미는 쳐놨네요. 이게 그냥 그 뭐 기초 생계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동그라미 쳐주지 뭐 한 3개 정도 쳐줄게 이런 거고요. 이건 별 의미 없어요. 뭐가 반응이 너무 빠르면 뭐가 문제가 생기나요? 너무 빠르면 너무 지나치게 빠르면 보면 스웰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슈링키지 일어나고요. 이건 거꾸로잖아요. 스웰링하고 슈링키지는 반대 팩터인데 동그라미 2개 쳐놨잖아요. 그 다음에 반응이 너무 빠르다. 반응이 빠르다. 폼이 포밍이 너무 빠르다 이런 건데 반응이 빠르다. 포밍이 빠르다. 그러니까 라이스가 빠르다는 얘기인데 그게 불량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고요. 프리라이스 된 밀도는 영향이 있죠. 밀도가 낮거나 높거나 어떤 기준치 밑에서 낮거나 높거나 그러면 이제 높으면은 충진이 잘 안 되는 거고 언더필. 그 다음에 낮으면은 수축도 나오고 스웰링은 글쎄요. 스웰링 별론데 여기 잘못 친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믹스에 대해서 얘기 안 나왔네. 믹싱 분량, 믹싱에 대해서 얘기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케미칼 프레셔 로우 요쪽에 믹싱 분량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보면 그냥 전반적으로 쪼르륵 많이 쳐놨죠. 동그라미를. 네, 요게 믹싱을 나눠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레이쇼가 안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압력도 낮고 뭐 이런 개념인데 따로 다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믹싱이라는 게 믹싱 원인이 워낙 이런 하나하나에 비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믹싱을 제외시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 믹싱을 넣어서 전체를 다 동그라미 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놨네요. 이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스프 요건데요. 조금씩 볼게요. 여기 보면 바스프 로고부터 봐야죠. 자료를 인용하면서 로고를 한번 보면 돼요. We create chemistry. 너무 멋집니다. 바스프. 전 금호 미스이 출신인데 바스프가 경쟁사에 있는데 회사가 마주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원료만 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 정보도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스팅에 대해서 이렇게 이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고 기술 지도를 하고 전화로도 잘 받아주고 그 다음에 뭐 정보도 제공해주고 트레이닝도 시켜준다네요. 네, 바스포 트레이닝 시켜주는가요? 그러면 제가 먹거리가 없는데 제가 컨설팅을 좀 해야 되는데 바스포 조금 자제해 주세요. 온사이트 트레이닝은. 그다음에 폴리우레탄 아카데미 이것도 좀 자제해 주세요. 제가 좀 할 수 있게. 네, 근데 제가 드리는 정보랑 과스프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많이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난다는 게 수준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류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서로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에 대해서도 시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고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요. 트러블 슈팅 가이드 여기 이거 제가 인용한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다. 바스프 정도 수준은 돼야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다. 뭐 네, 바스프 존중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훌륭한 자료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흐름은 다 맞고요.
흐름 다 맞고 이제 어떻게 이 원인과 문제를 세분화하느냐에 의해서 조금 달라지겠죠. 네, 제가 보는 관점이랑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한 7, 80% 이상은 제가 보는 경향이 비슷하다. 저도 이제 원료 메이커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ERA에서 만든 자료인데 완전히 통합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결론은 이거죠. 이 자료에요. 설명을 파워포인트에서 못 드린 이유가 이게 캡처하다 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래서 ERA 폴리머에서 만들었고요. 훌륭한 회사입니다. 자료가 엄청 많아요. 여기 이 사이트에. 그래서 참 많이 교육 자료를 인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쪽 회사에서 어, 어, 저한테 밥을 사라 그러면 기꺼이 살 의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 왼쪽이 지금 트러블 슈팅 왼쪽이 여기 원인이요. 네, 코스 원인이고 여기가 프로블럼 여기 문제예요. 문제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면 또 이것도 하세월이니까 이쪽 쭈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표의 특징적인 부분만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자, 밀도 높고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팩 이게 미충이죠. 캐비티 미충 그 다음에 폼이 이제 자꾸 뜯어지거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테어가 약한 거죠. 보이드 보이드 문제는 아주 크죠. 외관적 불량이니까. 그 다음에 큐어가 느려지는 거, 그 다음에 스모킹 연기가 나는 거,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발포하는데 발포해놓고 나서 연기가 나는 거. 발포할 때 나는 건가? 좀 애매한데. 그 다음에 스티키 스팟, 이 찐득거리는 부분이 있다. 스티키 안 해야 되는데 반응 끝나고 여기 스테리에이션스 이건도 이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앞에 건가요? 앞에 거. 여기 이 선 모양이 있었는데 없어졌네. 네, 라인 트루칭. 네. 파워포인트에 있나 보네요. 파워포인트에 여기 스트릭스. 이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줄무늬, 스테리에이션, 줄무늬. 제가 모르는 단어여가지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선으로 무늬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폼이 라이징이 일어나서 폼이 잘 올라오다가 붕괴가 되는 거죠. 콜lap스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연질 쪽이겠죠. 버블이 굉장히 큰 버블이 표면에서 이렇게 생겼다가 뻥 터진다. 이것도 불량이죠. 그 모양이 불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표면에 코어 셀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보이드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 에어 엔트랩먼트 이거랑 보이드랑 차이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더 큰 걸 의미하는 건지. 보이드는 느낌상 좀 자잘한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볼게요. 여기는 이제 이것도 표면일 것 같은데 반짝거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나치게 반짝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도 불량입니다. 그 다음에 블로우홀 스몰 보이드 이것도 보이드인데 보이드가 작은 보이드들이 있다. 블리스터는 이게 이제 똥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란 회오리 똥 모양으로 불량이 나는 경우고 루즈스킨은 이 표면이 이제 경화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폼 자체에 들러붙어 있지 않고 표면만 따로 이렇게 스킨이 따로 노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그린 스트렝스는 앞에 설명했고요. 네, 폼의 힘이 약해진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수축 불량이고, 그 다음 표면에서 이제 태키, 표면 경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킨 바로 밑에서 이르길라 셀스 요거가 이 하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믹싱 불량이죠. 네, 블로잉이 너무 센 거예요. 블로잉이. 그다음에 틱 스킨이 두꺼워지는 거. 이건 이제 밀도가 높아지게 되죠. 폼이 원가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이소폴리올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표면재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블로잉 에이전트가 날아가 가지고 폴리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액비가 틀어지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이소가 많아져 가지고 액비 틀어지는 경우. 자, 이소 많아져 가지고 액비 틀어지는 경우 접착 불량, 접착이 있죠. 접착 불량, 접착 불량이 어디 있나요? 어디에이션이 쭉쭉쭉. 네. 접착 불량이 안 나오나요? 네, 이쪽이 접착 불량이 안 보이네요. 네, density high 이거 void smoking poor strength. 접착 불량이 이쪽에 없나 봐요. 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하나 넣고 싶은데 어쨌든 네, 이거 이소 많으면 접착 불량.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믹싱 불량이죠. insufficient 믹싱 부족. 자, 혹시 이 다른데 칸하고 여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믹싱 분량. 이게 그냥 잔뜩 동그라미 쳐놨죠. 치고 싶으면 다 친 거예요. 그냥. 이게 줄줄이 써놨어요. 근데 믹싱 분량은 너무 큰 바운더리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에, 전체 분량의 모든 분량의 원인이 되죠. 밀도가 높거나 낮거나 뭐 언더팩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폼이 잘 부스러지거나 보이드가 나오거나 큐어가 안 좋거나 뭐 스티키 스팟이 있거나 뭐 줄무늬가 나오거나 다 믹싱 물량이죠. 믹싱 물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올의 습기가 높아지면 이제 저밀도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폴리올이 하이 많아져 가지고 액비가 틀어진 경우, 그러니까 이소가 많아져 가지고 액비 틀어지는 경우, 폴리올이 많아져 가지고 액비 틀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랑 반대 팩터죠. 그래서 딱 얘 없는 데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보이드는 이쪽도 나오고 이쪽도 나오네요. 어느 쪽에는 액비 안 맞으면 보이드 나오는 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 표면재나 기질 꼬재의 습기. 일단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밑에 또 습기가 있어요. 보이시죠? 컨테미네이션 워터 인 에어 서플라이. 이거 네. 에어죠. 드라이 에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방울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라인에 공급되는 모든, 그러니까 원료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그 표면재, 코어재, 그다음에 공기, 질소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원료예요. 그래서 원료의 불순물이죠. 이건 모이스처럼 불순물. 네. 예,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게 원료로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컨테미네이션을 체크하라고 돼 있네요. 이게 뭐냐면 실리콘 or grease lubricant. 그러니까 이제 그 저압발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믹스헤드 위에 모터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즈나 실리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오래되면 밑으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믹스헤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음, 요거는 이제 그 탱크 같은 경우, 탱크에 순환 하는 데서 이렇게 아주 소량이 들어가가지고 오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심지어는 그 워터 자켓으로 돼 있는 탱크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이렇게 원료로 들어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올 반응성 체크. 당연히 MDI보다는 폴리올이 촉매가 들어가니까 폴리올 반응성 체크. 폴리올 쪽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죠. 이소폴리올의 온도를 레이스 올린다는 건데, 여기 보면 언더팩 됐을 때는 온도 올려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큐어가 늦어지면 온도를 올려라 이렇게 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포 찾아라 에라를 어디에서 메터링 머신, 이거는 액비가 틀어졌을 때 찾으라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보이드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큐어가 늦어지고 스모킹 나오고 스티키 스팟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 메터링 펌프 문제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촉매가 맛이 간다, 디액티베이션 맛이 갔다 그러면 아무래도 큐어가 늦어지겠죠. 근데 촉매 맛이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일으키는데 참 여기만 딱 찍어놨네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디테일하게 또 세분화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check for read reg conditions. read reg은 전기 시그널인데 여기는 밀고 땡기고 이런 건데 뭐하고 관계가 되나요? 스티키 스팟, 그 다음에 스테리에이션스, 요런 분량하고 관계가 있나요?
잘 모르겠네. 이곳 자체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 전기 시그널이 뭔가 잘못됐으면 액비가 틀어지거나 온도가 안 맞거나 이럴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고. 몰드 템퍼레처 이건 당연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여러 개 많습니다. 생각보다 점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영재 문제, 이영재 품질 문제가 있으면 스티키 또는 코아셀 뭐 이렇게 블리스터. 블리스터는 이 다른 건데 블리스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그 필터 청소 잘 안 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압 발포기 같은 경우는 저압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소량의 폴리오리 이소시아네트 쪽으로 역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점도가 살짝 증가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약간 그 콧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식의 액이 돼가지고 필터에 걸려요. 그래서 그게 예, 어느 정도 양이 되면 한 덩어리씩 툭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블리스터가 생겨요. 블리스터. 코어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소량이면 블리스터링 동그라미 쳤나요? 블리스터링이 쳐 있네요. 여기 왁스 빌드업 그러면 블리스터링. 루즈 스킨도 나오네요. 루즈 스킨도. 스킨 쪽으로 가면 루즈 스킨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레귤러 셀 언더 스킨 이것도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셀의 불균형을 가져오니까 믹싱이 잘 된다 해도 얘네들은 점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필터 청소 자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옵티마이즈 푸어 패턴 이건 이제 패턴 이제 그 토출할 때 헤드의 움직임 그 다음에 벤트홀 사이즈 이런 게 영향을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몰드 틸트 이제 흐름성이죠. 각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샷 사이즈 이거는 이제 초당 토출량인데 믹스헤드가 그 응용 분야에 맞는 사이즈를 써야 돼요. 그 믹스헤드가 맞는 사이즈를 써야 되면 동시에 매트링 펌프도 맞는 사이즈를 써야 돼요. 그래서 샷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주로 이제 너무 작은 발포기를 토출량이 많은 거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언더팩트가 되죠. 이런 게. 샷 사이즈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익세시브 플러시 여기 익세시브 플러시에도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네요. 샷 사이즈 요거는 좀 애매한데 익세시브 플래시 같은 경우는 믹싱 불량이 날 때도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 오픈 같은 경우 오픈 비율이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익세시브 플래시는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여기서 이해하는 거 좀 다른 느낌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반짝인다는 건데 셀 오픈하고 또는 표면 큐어링 그 다음에 이제 정포제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조금 다른 느낌이 있긴 있네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Increase rate of polymer gelation. 젤레이션이 이 속도가 빨라지면은 흐름성이 안 좋아지죠. 흐름성이 안 좋아지는 것들 이게 excessive flash하고 poor green strength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게 poor green strength 이렇게인데요. 그 다음에 reduce air entrainment during 이렇게 되어 액을 떨어뜨릴 때 헥스헤드에서 몰드까지 액이 이동하면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죠. 또는 압에 의해서 떨어질 때 에어를 잡아 끌고 떨어지는 경우 그런데 그때 이제 불량이 일으켜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라미나 플로우로 떨어지느냐 터뷸런트 플로우로 떨어지는데 연질폼 같은 경우는 대체로 라미나 플로우로 떨어지니까 이런 문제에 상당히 이 영향을 덜 받아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에어 인트리먼트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토출량이라든지 아니면 믹싱 불량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경질은 이제 요게 토출량이 많죠. 경질은 주로 단열재 이런 것도 토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토출량이 많다는 얘기는 멀리까지 액을 쏴야 된다는 뜻이 또 돼요. 그래서 액이 압을 가지고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 그러면 에어를 가지고 가요. 에어를 가지고 가게 되면 에어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그 단송식 판넬 그런 경우에 상부에 보이드가 잡히거나 또는 하부에도 보이드가 잡힐 수도 있죠. 발포되면서 밑으로 에어가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발포기 믹스 헤드의 믹싱 압이 아니라
토출해 가지고 튀어나오는 앞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가능하면 이 그 라미나 플로우로 떨어지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긴 있죠. 왜냐면 에어 인트랩먼트를 덜 하니까. 근데 어쨌든 믹싱하고 요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나오는 문제고요. 그게 이 보이드의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여기는 현장에서 실제로 토출하면서 설명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말로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어렵네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템퍼레처 오브 컴포넌트. 여기는 에곤인데, 여기 에곤 어디 나와 있지 않나요? 에곤이 나와 있을 건데, 에곤 없나 보네요. 에곤이 낮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기는 블리스터링만 나왔네요. 블리스터링만. 네.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죠. 에곤이 낮으면 반응도 느리고. 근데 어떤 기준보다 조금 낮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문제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을 기술해 놨고요. 이렇게 예, 점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정도 어떤 분이 이 자료를 만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완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음, 참고하면 초보자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틀린 건 없어요. 이게 틀린 건 없는데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왜 이게 원인인지, 왜 이게 원인인지, 왜 이게 원인인지 이거는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각각 하나씩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이 표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 표를 가지고 외울 수는 없잖아요. 알면 딱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현상과 원인이 이 머릿속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지도가 그려지듯이 매핑이 딱 되듯이 이어지는 게 이론과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공부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필요하다. 이론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돼서 요거는 1부, 2부로 나눠서 제공해야 될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그냥 하나에 올리겠습니다. 뭐 보시다가 지루하면은 어, 차근차근 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녹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